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간추린 뉴스로 전해드릴게요.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주총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SK텔레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어요. 네. SK텔레콤이요, 인적 분할을 통해 그룹 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적 분할은요,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기 때문에 주주는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 주식 모두 받게 되어, 안 연구원은 이번 분할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와 ICT 사업의 성장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이벤트라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ESG와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를 감안하면 인적 분할은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을 두 개의 회사로 쪼개는 거죠. 하나는 사업 지주회사, 사업 회사, 그러니까는 원래 하던 그 텔레콤 비즈니스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 회사,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또 투자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 그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투자 회사는 SK로 이제 합병을 할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눈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 구조에 관한 내용이 혹시나 더할 게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SK텔레콤에 관한 기사죠. 한국경제인데요. 자, 신중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이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SK텔레콤 홀딩스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중론의 근거다. 지주사인 SK가 지분 교환을 통해 SK텔레콤 홀딩스 지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SK텔레콤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기자죠. 박정호 올해 반드시 지배구조 개편, 이르면 4월 구체화하겠다고 했어요. SK텔레콤은 내년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려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지분율이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진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지주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 SK그룹의 경우 1년 내 중간지주사 설립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수조 원을 들여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슬기나 기자였어요. 분기 배당 나선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 채비했네요. SK텔레콤의 경우 중간 지주사와 통신사업의 중심의 사업자로 쪼개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를 주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배당 매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단행될 중간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고요. 최남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분할 후 통신사업 회사의 분기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가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네.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거는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연준이요. 하반기부터 은행 배당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 은행의 배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들이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배당할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23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금융기관이 현재 더 건전해졌으며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자유를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재무장관 취임 전 은행들의 자본 지출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빅테크들이요, 실리콘밸리를 떠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소득세율만 최고 13.3%로 연방정부의 소득세까지 합하면
테크 회사 직원들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소득세로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캘리포니아 최고 세율을 16.6%로 높이는 안을 추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세율은 8.84%로 미국에서 최상위권이다. 반면 텍사스주는 주 단위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는 기업이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면 개인소득세가 없어지고 집값도 8분의 1 수준으로 싸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연봉을 책정해도 직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며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면 기업들은 운영비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은 같은 직급이라도 지역별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애플, 화웨이 부러웠나? 대형 기업 키우자, 분주해진 유럽. 이것도 좀 세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유럽 얘기인데요. 우선 스타트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스톡 옵션을 행사할 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스톡 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고요. 주로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합니다. 여기에 의결권이 없는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네요. 네. 글로벌 업체 시가총액 한번 보면요. 1위 애플로 시작해가지고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 중국 회사고요. 21위에 프랑스 회사가 딱 있어요. 네, 루이비통 투자회사죠. LVMH. 네, 루이비통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죠. 세계 반도체 시장 장악한 미국과 아시아고요. 미국, 아시아가 이제 반도체 시장 대부분, 요 빨간 표, 파란 표 보시면 대부분이고, 유럽은 이제 파란 표, ASML, ST 마이크론, 인피니언, NXP 이렇게 되는데요. 큰 비중은 안 됩니다. 네, 황정환 기자인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보디를 보류했네요. 네. 네. LS 3세 구동이가요. 이원 상장회사죠. 신임 대표로 선정이 됐어요. 구조문은 구자열 LS 그룹 회장의 아들로 올 초 이원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 선임됐고요. 그전에는 LS 일렉트로닉 경영전략실, 중국 산업 자동차 사업부 등을 거쳤고 이원으로 옮기기 직전엔 주식회사 LS의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을 맡고 있었고요. 구자영 회장은요, 구 전무의 숙부입니다. 천산무는 1988년 이원에 입사해 구술운영팀장, 대산기기기지장, 인천기지장, 기술운영본부장 등을 지낸 기술 및 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조 원의 디스코드 인수 시동 걸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를 인수하기 위한 단독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고 예상 인수 가격은 지난해 말 자금 조달 때 평가된 디스코드 기업 가치 70억 달러보다 높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2016년 링크드인을 266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비디오 게임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셜미디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를 중심으로 비디오 게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기 게임 둠 등을 보유한 제니맥스를 7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운 데 이어 디스코드까지 확보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본준의 LX 계열 분리 확정됐어요. 구강모의 주력 사업 질적 성장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일단 기사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LS 그룹
계열도를 보면 LG 쪽은요. LG전자, LG화학, LGU+, LGCNS, LG생활건강, G2R 등등이 있고요. LG에서 분리해 나가는 LX라고 하는 데는요. LG상사 판토스 이렇게 되고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MA 있고요. 자, 그 LG 주주들은요. 이제 LG라는 주식과 LX홀딩스라는 주식을 두 개로 나눠서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금요석유화학 그 대한항공 주주들의 반란 줄줄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이슈는 없게 끝났죠. 금요석유화학은요. 주당 4,200원 배당 회사 측 추천 사내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 선임이 가결됐고요. 주주 제안이었던 주당 1만 1,000원 배당 박철환 상무 사내이사 선임은 부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선임이 가결됐고요. 한진은 이사 최대 정원 확대, 전자투표제 도입, 강사위원 선임, 주주 제안이 부결됐습니다. 한국공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주주 제안 부결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사회이사 5명 재선임 가결됐고요. 중앙에너비스는 주당 6,000원 배당, 액면 분할, 자산 재평가 실시 주주 제안이 부결됐습니다. 수출 투자 증가가 빠르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요. 성장률 높일 채비를 보이고요. 우리나라 좀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한국 경쟁률 전망 볼게요. IMF가 3.1에서 3.6%로 올렸고요. OECD가 2.8에서 3.3%로 올렸고요. 골드만삭스 등 IB 17개 회사 평균이요. 3.4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은 3.0에서 3.3에서 3.4%로 올라갔죠. 네. 이유가 있어요. IMF는 왜 올리라고 했을까요? 실물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재정을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내용의 선별 지원, 타겟티 트랜스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여기에 고령화에 대비해 국가 채무를 관리한 재정 규칙 도입 효력성도 언급했죠. 자, OECD는 왜 그랬냐면요. 세계 경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의 개선이 된다고 봤어요. 그렇게 본 거고요. 자, 우리한테도 훈풍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주열 통화 완화 기조 유지 밝혔지만 일각선 하반기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에 인상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일부 정상화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경기가 정상 궤도로 회복할 조짐에 미국 시장 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느니 금융 안정 등의 흐름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균 1억 2천 삼성전자마저 직원 달래려 역대급 인상. 네, 삼성전자도요 이제 임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지 정말 임금이 계속 삼성전자 임금 기본 인상률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13년에 5.5% 정도 올랐고요. 2019년에 3.5% 정도 올랐고요. 2021년 4.5% 정도 오를 계획입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G가요. LG전자가 최근에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했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또 안 올릴 수 없겠죠.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높인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책 하나가 또 나왔는데 좀 인트레스팅 합니다. 하드싱이라고요. 저자가 클럽하우스 투자를 주도한 앤드리슨호 로휘위츠 공동 창업자고요. 성공한 창업자가라는 모습 뒤에 숨겨진 우여곡절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리더라면 누구나 경영의 난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라며 경제 경영서에서 말하는 성공 공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열거하며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선의 한 수를 제시하고 있죠.
증권가 자사주 매입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KTB 투자증권이 전날, 이게 그럼 며칠이죠? 어제네요. 180만 주 가량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됐어요. 다음 달 9일까지 장외 직접 매수 방식을 통해 18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또 메리츠증권, 또 미래에셋증권, 또 신영증권 등도 자사주 매입을 했거나 나설 예정입니다. 다른 데도 더 있어요. 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또 등과 아닙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아닙니다. 네. 자, 금융지주 중간 배당으로 주주 달래기 나서고 있습니다. 네.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고요. 우리 금융지주는요.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중간 배당의 여력을 늘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안팎의 시각이고요. 자본준비금은 매 결산기 영업이익 외에 특수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존하는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결과 사내에 축적된 돈을 말하기 때문에 배당에 사용할 수 있어서요. 그걸 좀 전환하는 작업을 했다는 걸 보니까 앞으로 배당도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구봉걸 LF 회장이죠. LG 패션 옛날에 그렇게 있었는데요. 14년 만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자, 구회장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 했었죠. 우선 식품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고요. 2015년 LF 푸드를 통해 베이커리, 카페, 퍼블리크 지분 사들이고요. 2017년 말에만 인덜지 모노리크, 구르메 F&B 코리아, 크라제 버거 등 4건의 인수합병 실시했고요. 스파클링 와인과 수제 맥주 등을 수입 판매하는 인덜지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주류 시장에도 뛰어들었고요. 방송 사업에도 진출했어요. 2015년 라이프스타일 전문 케이블 방송 동아TV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레저 전문 케이블 채널 폴라리스 TV 인수했습니다. 교육 컨텐츠 사업을 벌이는 아누리 지분도 확보했네요. 2018년에는 국내 3위 부동산 신탁회사였던 코랑코 자산 신탁을 인수하며 의식주를 아우르는 생활문화 기업으로 변신하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LF 푸드 한 개였던 계열사가 현재는 44개로 증가했네요. 김다린 기자인데요. 주가 조작의 의혹에 휩싸인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입니다. 네, 일동그룹이요. 제약그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고요.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최근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과거 지수사 전환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인위적인 시세 조정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일동제약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 분할을 단행했고요. 투자 사업 부분은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의약품 사업은 일동제약이 맡는 구조고요. 이후 일동제약그룹은 지주회사 조건을 축적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 지분율 20% 이상이죠. 일동제약 주식을 일동홀딩스로 주식으로 교환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웅섭 대표 등 일동제약 오너 일가가 시세 조정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공개 매수 참여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투자자들이 일동홀딩스의 지분을 사들이면 그만큼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계에선 일동제약의 기업 분할을 안정적인 경영권을 거머쥔 지주사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았는데,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이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도 또 많을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고 연봉 주인공은 김기남 부회장입니다. 네.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김기남 대표이사 82억입니다. 김현석 대표이사 54억, 고동진 대표이사 67억. 네. 삼성전자 등기이사
3명이네요. CEO 업앤다운인데요. HMN의 배재훈 CEO가요. 좀 인정을 잘 받았네요. 또 배 사장은요, HMM의 주식 매입을 통해서 약 15억 가량의 평가 손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9년 3월 취임한 배 사장은 그해 5월 17일 1만 5천여 주의 HMM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시작으로 꾸준히 주식을 사 담궜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HM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며 주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김문수 기자네요. 상가 경영주택 9억 원 넘으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헌법 제14조는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1가구 1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얻는 경우 일적 조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다만 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인 고가주택은 일정 양도 차익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지용준 기자입니다. 미국 반덤핑 가세예요. 타이어 삼총사 이리 펑 저리 펑펑 터지네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미 상무부는요, 5월 13일 반덤피 예비 판정을 통해 결정한 한국 타이어 38%, 금호 타이어 27%, 넥센 타이어 14% 등의 추가 관세율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6월 28일 국제무역위원회 ITC 검토를 거쳐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반덤핑 관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 때문에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입국에서 그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명분과 다르게 주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타이어 3사의 수출 규모를 판가름할 수 있는 미국 내 종속회사 거래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 타이어 39%, 넥센 타이어 28%, 금호 타이어 15%에 달합니다. 타이어 업계가 반도핑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경우 실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주가요, 김학평 기자인데요. 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2년째 표류 중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 30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물적 분할을 의결했고요. 이날 주총회 의결권 주식 771만 주에 72%가 참석했으며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가 찬성했고요. 회사 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 사안이죠. 잘 됐는데 왜 아직까지 표류 중입니까? 기업 결합 심사는요, 국가별로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합니다. 선박 수주가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6개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주요국 심사 과정에서 단 하나의 국가라도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 반대하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3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냈고 한국, 일본, 유럽, EU 등 3개국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EU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이유로 기업 결합 심사를 3차례나 유예했죠. 최종 결정일도 지난해 1월 10일에서 2월 21일, 6월 2일로 미뤄졌고요.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EU는 이번 결합 심사 시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증가하며 LNG 운반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독점 회사는 자기가 독점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독점인 회사들은 자기가 독점이라고 또 얘기를 안 합니다. 독점이 아닌 회사들은 또 자기가 독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뜯어보면 또 독점이 아닌 것 같고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행동형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핫한 만큼 헷갈리는 요지경 세상. 자, 메타버스가 어떤 걸까요? 김 교수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경제 활동이 좀 다릅니다. 자, 현실의 물리적 대상을 가상 세계의 복제, 실험, 예측 등에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과도 구분됩니다. MMORPG 등 기존 게임 콘텐츠의 경우 이런 속성을 가졌지만 제한적입니다. 게임 내 재화 거래가 일어나지만 현실 수익성과 무관하거나 유관하더라도 별도 플랫폼 또는 음성적인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김 교수는 인류 문명의 야생 동물 사회의 주요 차이점은 경제 활동이라며, 기존 MMORPG는 현실 경제 활동을 모방할 뿐 소비자의 창작 판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트윈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에 활동이 일어난다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라며, 시각적인 환경은 부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자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에 부합한다. 세컨드 라이프나 마인크래프트 등 비슷한 서비스가 먼저 존재했지만 로블록스는 저작 도구 기반으로 컨텐츠 순환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자체 화폐인 로벅스는 게임을 플레이에 얻을 수 있고 타인이 제작한 컨텐츠 이용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환전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 달러로 환전도 가능합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가 상호작용, 창작,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며, 외부와 교류가 자유롭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 높은 자유도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 비결이라고 분석했네요. 한아름 기자입니다. 네, 요거는요 잠깐 끊고 전해드릴게요.